교육진단 시간입니다.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부모님들은 올해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뒷바라지해야 할지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지만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도 내 아이에게 맞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자녀 교육에 성공하기 위해서 부모님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윤희련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희련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양육 방법이 많지만 부모에게 맞는 교육법이 중요한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흔히 자녀가 1명, 2명으로 줄어들면서 아이에게 맞는 교육법에 대한 책이나 혹은 요즘은 유튜브 동영상까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이에게 맞는 교육법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부모에게 맞는 교육 방법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모에게 맞는 교육법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아이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부모에게 맞는 교육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 부모가 좋아하지 않고 실천하기 쉬운 것이 아니면은 그 어떤 훌륭한 교육법이라 해도 오래 갈 수 없고 또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책을 좋아하는 부모님은 책을 통해서 또 활동적인 부모님은 운동을 통해 예를 들면 외국어를 좋아하는 부모님은 외국어를 통해 또 자연을 좋아하는 부모님은 자연 속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는 게 자신도 즐겁고 아이들도 즐겁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하는 걸 보고 그게 좋아 보인다고 부모에게 맞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클래식 음악이 자녀 교육에 좋다고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부모가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따분해하면서 이 하품을 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이면은 오히려 아이 스스로 나중에 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 계기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나쁜 효과를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맞고 부모가 적극적이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는 걸 우리 부모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부모에게 맞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먼저 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구상, 미래 설계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모는 아이가 접하는 세상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실 아이에게는 나이가 들수록 부모가 거의 세상이 다일 수도 있죠. 그럼 부모가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간다면 아이 역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눈을 얻고 세상에 대한 희망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아이의 세계관, 가치관도 형성된다는 것이죠.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더 크고 낯선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법, 삶을 살아가는 방식, 삶에 대한 가치관 등을 배우게 됩니다. 이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순간에 아이들은 해결의 실마리를 부모에게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밤하늘의 북극성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길을 잃고 헤매거나 방향을 찾지 못할 때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북극성 같은 존재가 부모라고 할 수 있죠. 입학 전까지 아이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시간이었다면 입학 후에는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입학 후에는 인생의 조력자, 멘토가 되어야 될 시간입니다.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학년기 자녀를 둔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고 미래를 개척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결국 부모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관점, 부모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꾸준히 배우고자 하는 자세,
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런 것이 결국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이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이런 기술, 방법을 터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화내는 부모가 아이를 망신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특히 자녀와 시간을 많이 하는 엄마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를 보고 때로는 화도 나고 이런 부분을 그냥 다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아이 사이라는 책을 쓴 하임 기너트 박사는 부모 역시 화를 내야 할 때는 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를 내야 하는데도 화를 내지 않으면 아이는 그것을 무관심으로 받아들이기 쉽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화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화를 터뜨려야 할 때 터뜨려야 하지만 아이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때로는 감정적으로 너무 격해져서 뇌를 든다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 번 터뜨린 화가 더 큰 분노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방법은 행동 자체만 지적하는 것입니다. 화를 제때 잘 내는 기술을 터득하면은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고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부모가 슬픔, 화, 분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컨트롤하는가를 평소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게 결국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것을 부모님들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교육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가족이 공동으로 같이 육아면 육아, 공부면 공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하죠. 아이가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좀 더 큰 사회에 적응하도록 이 규칙과 도덕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을 할 줄 알아야 하고 또 남을 위해 자신의 불편을 또 참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특히 요즘 자녀 수가 적어지면서 자꾸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내 아이만 괜찮으면 된다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기가 어려운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어떤 이런 것도 잘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규율과 규칙 같은 사회적 능력을 키우는 것은 엄마보다는 또 아무래도 아빠가 유리하고 또 아빠가 안 계시는 경우는 조부모나 삼촌이나 기타 아빠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빠의 역할을 대신해서 아이를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떤 암묵적인 동의를 통해서 각자의 장점은 살리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이 분업 관계를 형성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엄마가 맡아야 될 일이 있고 아빠가 맡아야 될 일이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 교육에서 같이 놀아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같이 공부하는 것보다도 나이가 어릴수록 같이 놀아주는 게 훨씬 정서적 공감대 혹은 사회성 이런 것들을 기르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가 그냥 오늘 이 날이 마지막이라 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가장 행복한 날이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큰 어떤 즐거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아이와 함께하는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이것을 즐기는 생활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는데도 또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아이의 성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현재 부모와 갈등 상황을 만들고 있고 또 부모가 어떻게든 바꾸려고 노력하는 아이의 성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이와 함께 즐길 만한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 실천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행을 떠나도 좋고 혹은 바깥에서 공놀이나 기타 다른 놀이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아이가 흥미를 느낄 만한 박람회나 전시회, 서점 등 연주회 이런 데 같이 가는 것도 바람직한 어떤 가족 공동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당장 아이와
어떤 일정이 안 되는 경우는 미리 상의를 통해서 멀리 가까이 어떤 거 상의를 통해서 약속을 하고 실천하는 어떤 이런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무엇이 아이를 진정으로 위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부모가 고민하면서 이게 부모에게 맞는가, 그리고 또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늘 같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부모의 입장에서 본 자녀의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한 내용의 어떤 요약일 수도 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먼저 자녀와 함께 자주 서점, 오프라인 서점에 나가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책을 보면서 같이 뽑아서 보는 이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먼저 책을 드는 독서 습관을 가지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 자녀 앞에서는 가능하면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TV 시청을 자제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가족끼리 대화나 토론을 자주 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하나의 가족 생활이 되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대화를 많이 나누고, 또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부담스럽지 않게 드러내는 표현도,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스스로 계획한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또 자녀가 공부를 어려워하면은 직접 도와주고, 또 부모가 도와주기 어려울 때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노력, 물적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은 공부하라는 잔소리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 독려하는 이런 지혜를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